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을 집권 초기부터 사실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 달도 되기 전에 탄핵하겠다는 시위를 길거리에서 벌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이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대통령은 또 거기에 굉장히 반발을 해서 양쪽의 어떤 격렬한 대립이 계속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7번 질문 드립니다. 그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는 이제 우리 저 전임 원내대표님도 계시지만 그 내부에 있는 것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그쪽 민주당과 직접적인 채널을 개설해서 대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주로 그 대화의 주요 창구가 되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그때 당시 당 대표였는데 그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사실 그게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2년 11월경 네,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2년 11월경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은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자기 캠프로 부르기 위해서 저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2022년 11월경 대통령저 관저 만찬이 이제 처음 식사 자리였던 건 맞습니까? 식사 자리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럼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참석자는 누구였나요? 그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으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때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들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11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2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언론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경 증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야당의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 관련하여 상당히 분노하였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비협조에 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술이 좀 취하셨는데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야당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무슨 뭐 그때가 민노총 시위가 이제 총파업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저는 그건 정확히는 그때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13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968번 김종혁 인터뷰 스크립트 전문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증인은 2025년 9월 4일경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대위원일 때 2022년 12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비대위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술에 취하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전체적으로 야당의 어떤 비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이런 발언이 있는 다음에 얼마 안 있고 있었을 때고 굉장히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내가 총살을 당한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추가로 질문 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인가요? 어떤 상황이 아니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가 돌고 술을 먹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대통령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하도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었는지는 뭐 지금 기억을 할 수 정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대화의 맥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총살을 당하는 한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혹시 어떤 대화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그 전체를 놓고 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 한 20명 이상 참석을 했거든요. 몇십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수석들도 참석을 하고 있었고 비서실장 뭐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335 그 처음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술자리였기 때문에 335 흩어져서 각자 대화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놀랐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좀 약간 좀 뭐랄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확인차 질문드리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한 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14번 질문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당시에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 어수선해서 저는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흘려 듣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시지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제 증인은 KBS와의 이 인터뷰에서 2022년 11월경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그렇습니다. 하였습니다. 당시 증인이 갖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저렇게 뭐 그 총살을 당하는 한에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니까 물론 그게 술자리에서 뭐 술김에 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다. 여야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게 당시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정진석 이제 전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인터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이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의원이나 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증인의 기억이 분명한 것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막 여기저기서 말들을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그 발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 들었는지 워낙 시끄러우니까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진석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제가 들은 얘기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